아이 참, 사돈어른 참 갑갑하네. 상견례에 양복 입고 온 거 보고 알았지만 이렇게 꽉 막힌 사람일 줄이야. 수준 차이가 나서 원 결혼은 둘이 잘 사는 게 중요한 거지. 주변 사람 눈치를 왜 이리 보세요? 수준을 논할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요? 그럼 사돈어른께서 준비 다 하실 겁니까? 아니, 그걸 왜 우리가 다 합니까? 이 말까지는 안 하려고 했는데 그쪽 아들이 집이라도 해왔습니까? 그냥 결혼식 간단하게 하자는 건데 왜 이렇게 상황을 복잡하게 만듭니까? 이야기 속 주인공 최영수 씨와 아들 최기환 씨 이야기입니다. 최영수 씨는 웬만하면 아들이 좋아하는 사람과 결혼시키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아들이 좋아해도 이 결혼을 강행하면 나뿐만 아니라 아들까지 지옥 같은 삶을 살게 될 거라는 생각 때문에 상견례 자리에서 박차고 나왔다고 합니다. 최영수 씨는 60년 평생 살면서 그날 느낀 감정을 아직까지도 잊지 못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무례한 집안에서 자란 사람이라면 사돈은 물론이고 길 가다 스치는 사이도 되고 싶지 않다고 합니다. 곰곰이 생각해보니 그동안 느꼈던 찝찝한 느낌이 단순한 기우가 아니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아들 기환이 전 예비 며느리를 데리고 왔을 때부터 성격이 조금 유별나다 생각했다고 합니다. 지금부터 최영수 씨의 이야기를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이 일이 터지기 6개월 전, 저는 은퇴 후 낚시와 등산으로 여유로운 일상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우리 아들 기환이는 오랜 유학 생활을 마치고 돌아와 명문대를 졸업한 후 억대 연봉을 받는 탄탄한 직장에서 일하고 있었죠. 공부도 운동도 잘하는 아들이었기 때문에 주변에서 중매를 서겠다는 사람들이 참 많았습니다. 아드님이 그렇게 잘났으니 결혼할 사람 소개 좀 시켜주세요. 아들이 원해야 소개를 해주든가 하죠. 아들, 왜 안 받아? 저는 결혼 생각 없어요. 지금 혼자가 너무 편해요. 그래도 자식 하나는 둬야 하지 않겠냐? 때가 되면 하겠죠. 지금은 생각 없어요. 원하는 신부가 나타나면 어련히 하겠죠. 그렇지, 기환아? 기환이는 어릴 때부터 자기 주장이 강하고 목표가 뚜렷한 아이였습니다. 결혼도 본인이 알아서 할 거라고 생각했기에 저는 아들의 의견을 믿고 따라주기로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 제가 낚시하러 나가기 전 기환이가 방에 와서 뜻밖의 말을 꺼냈습니다. 아버지, 저 결혼하려고요. 정말 저랑 잘 맞는 여자를 만났어요. 그 순간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결혼은 안 하겠다고 단호하게 말하던 아들이 갑자기 결혼하고 싶은 여자가 생겼다니 당황스럽기도 하고 어떤 여자인지 궁금했습니다. 뭐 하는 친구인데? 같은 회사에 다니는 회계팀 직원이고 저보다 2살 어려요. 무엇보다 일도 꼼꼼하게 잘하고 일단 저랑 성격이 정말 잘 맞아요. 결혼에 무관심하던 아들이 이렇게 진지하게 여자친구를 소개하니 저도 기대가 생기더군요. 얼마 지나지 않아 기환은 그 여자를 집에 데리고 왔습니다. 상견례 전에 가볍게 얼굴을 볼 겸 가까운 식당에서 식사를 했죠. 며느리라는 칭호도 이제는 아깝네요. 그 여자의 이름은 김지연이었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 지연이는 싹싹하고 참 바른 것처럼 보였습니다. 얼굴이 예쁘장한 것이 차분하니 여성스러워서 아들이 왜 이 친구를 선택했는지 이해가 갔습니다. 자연스럽게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저는 가볍게 물어봤습니다. 지연이라고 했나? 둘이 같이 회사에서 일한다면서? 네, 맞아요. 제가 저희 팀에서 성과가 좋아서 이번 달에 승진해서 팀장 자리에 있어요. 어? 그래? 얼굴 보니 그럴 줄 알았어. 똑똑한 친구로구나. 사실 그래서 결혼해서 아이를 가지는 것도 고민이에요. 제가 없으면 저희 팀이 잘 안 돌아가거든요. 윗사람들도 저 없으면 큰일 난다고 결혼하지 말라고 하실 정도예요. 지연이는 정말 일을 열심히 해요. 제가 옆에서 많이 배워요. 저희 팀에서 저만큼 성과가 좋은 사람은 없었어요. 그래서 회사에서도 자꾸 일을 맡기는데 좀 부담스럽긴 해요. 그래도 이왕이면 열심히 해야죠. 그렇게 대화는 예비 며느리의 자랑으로 가득 채워졌습니다. 첫 만남 자리에서 지나친 자기 자랑 때문인지 시간이 지나면서 영수 씨는 묘하게 불편한 느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도 식사 한 끼 했다고 서로를 완전히 알 수는 없으니 그냥 넘어갔습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그 쎄하고 불편한 느낌을 무시하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며칠 후 아들과 집에서 술 한잔하며 결혼 이야기를 나누게 됐습니다. 기환아, 너 모아둔 돈 얼마 있니? 회사 다니면서 어찌저찌 모은 돈 1억 정도 있어요. 지연이는 5천만 원 정도 모았다고 하고요. 아들이 제대로 일한 지 얼마 안 됐는데도 열심히 모았다는 생각에 대견스러웠습니다. 그래서 결혼할 때 주려고 조금씩 모아둔 돈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많지는 않아도 너 결혼할 때 주려고 이 아버지가 조금씩 모은 거다. 아, 아버지 이런 거 안 주셔도 돼요? 받아라. 많지도 않아. 결혼할 때 이것저것 사고 집 알아보려면 생각보다 돈이 많이 들거든? 2억으로 집까지 다 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아버지, 조금 부족하더라도 전세로 시작해서 조금씩 모아서 늘려봐. 살면서 그런 재미도 있는 거니까. 감사합니다. 아버지, 잘 살아볼게요. 그나저나 상견례 날짜는 아직 얘기 안 해봤니? 아, 맞다. 아버지, 지연이 부모님께서 우리 둘 다 적은 나이가 아니니 최대한 서두르자고 하셨어요. 그래? 그럼 서둘러 준비해봐. 상견례 날짜는 잠시만 달력 좀 보자. 아, 아버지. 상견례 날짜는 10월 11일이고요. 안양에서 뵙기로 했어요. 저는 아들의 일방적인 상견례 통보에 당황스러워 물었습니다. 안양? 안양에서 왜 해? 지연이 부모님이 그쪽에 사시고 그날이 괜찮다고 하셔서요. 아, 그래서 이미 결정이 난 거야? 네. 상견례는 원래 여자 쪽에 맞추는 거라고 들었어요. 그게 맞지 않아요? 어디서 하느냐가 뭐가 중요하겠니? 그래, 알겠다. 그렇게 하자고 말씀드려. 결혼하기 전부터 사돈과 이런 걸로 기싸움을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도 중요한 건 아들이 결혼해서 잘 사는 것이지 상견례 장소가 아니었기 때문이죠. 제 아내는 작년에 유방암 수술을 받고 몸이 안 좋아 병원에 누워 있습니다. 수술 후 나온 조금의 국가 지원금과 일하면서 여기저기서 긁어 모아둔 돈 2억 정도를 아들에게 주었습니다. 아내도 상견례 자리에 참석하면 좋았겠지만 몸 상태가 좋지 않아 사돈과 따로 통화만 하기로 하고 결혼식장에서 보기로 했습니다. 저는 상견례를 위해 지난주에 백화점에서 양복을 사고 새 구두도 마련했습니다. 얼마 만에 입어보는 양복인지 직접 입어보니 마음이 두근거렸습니다. 상견례가 처음이니 다들 서먹서먹할 텐데 어떤 말을 꺼내야 할지 고민돼서 인터넷 검색도 해보고 지인들에게 물어보기도 하며 설레이는 마음으로 내심 기대를 했었습니다. 그렇게 드디어 상견례 날이 다가왔습니다. 그날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나 옷을 차려입고 머리도 깔끔하게 정리했습니다. 과하지 않으면서도 단정하게 보이려고 최대한 신경을 썼죠. 이 정도면 괜찮겠지? 하면서도 혹시 너무 격식을 차린 게 아닌가 걱정되기도 했습니다. 결혼은 두 사람만의 일이 아니라 양가의 첫 만남이기 때문에 그만큼 중요한 자리라는 걸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은 부분까지 신경을 안 쓸 수 없었습니다. 예약해둔 자리에 직원이 저희를 안내해 주었고 다행히 사돈어른과 지연이보다 저희가 먼저 도착했습니다. 지연이네 부모님 차가 하얀색 그랜저라던데 아마 이쯤 주차하시겠지? 그래, 오실 때 되면 오시겠지.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수롭지 않게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점점 더 긴장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이 잠시 화장실에 간 사이 저는 물 한 잔을 마시며 오늘 어떤 이야기를 나눠야 할지 머릿속으로 정리했습니다. 양가의 첫 만남이니 좋은 인상을 남겨야겠다는 생각에 이것저것 고민하게 되더군요. 창문 밖 주차장 쪽을 바라보며 혹시 저분들이 사돈이 아닐까 하며 마음이 괜히 떨렸습니다. 잠시 후 정말 하얀색 그랜저가 발레 파킹을 받는 게 보였습니다. 심장이 더 빠르게 뛰기 시작했죠. 차에서 내리는 60대 중년 부부를 보면서 아, 드디어 오셨구나 싶었습니다. 그런데 순간 저는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두 분 모두 깔끔한 정장을 입고 있을 줄 알았는데 글쎄, 빨간색 추리닝을 입고 내리는 게 아니겠습니까? 두 부부는 커플 내복같이 생긴 딱 달라붙는 빨간색 추리닝 패션을 입고 식당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제 쪽으로 걸어오는데 표정 관리를 할 수가 없어서 일단 그냥 못 본 척했습니다. 상견례 자리에서가 아니더라도 이런 패션은 살면서 처음 보는 옷차림이었기에 너무나도 당황스러웠습니다. 이쪽에 앉으세요.
감사합니다. 정말 다행히도 그분들은 사돈이 아니라 옆 테이블 사람들이었습니다. 가슴을 쓸어내리며 안도의 한숨을 쉬는 순간 그 뒤에서 낯익은 얼굴이 보였습니다. 바로 지연이었죠. 지연과 함께 걸어오는 중년 부부가 진짜 사돈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돈을 본 순간 아까 추리닝을 입고 내린 사람들만큼이나 당황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사돈 내외는 저희와는 달리 아주 캐주얼한 복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어찌할 바를 몰라 당황한 채로 웃으며 농담처럼 말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너무 과하게 차려입었나 보네요. 아니에요. 이게 제 본 모습입니다. 이제 가족이 될 사이인데 가식 부릴 필요 없잖아요. 웃으면서 농담처럼 던진 사돈 어른의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속으로 복잡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가족이 될 사람끼리 솔직하게 지내자는 말은 이해되지만 상견례라는 첫 만남에서 이렇게 편하게 나오는 게 과연 맞는 걸까 싶었죠. 저도 모르게 옷매무새를 다시 한번 점검하면서 이 자리가 어떻게 흘러갈지 걱정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도 한 가족이 될 사돈과 첫 식사 자리인 만큼 분위기를 망치지 않으려고 애썼습니다. 표정 관리에 신경을 쓰며 말했습니다. 일단 앉으시죠. 요즘 인기 많은 메뉴라고 해서 미리 코스 요리로 준비해놨는데 입맛에 맞으실지 모르겠습니다. 저희도 한식을 좋아해서 괜찮습니다. 코스 요리가 차례대로 나오며 식사에 집중했고 어색했던 분위기가 조금씩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사돈 어른, 은퇴하셨다고 들었는데 요즘은 어떻게 지내십니까? 지연 아빠는 요즘 골프가 유일한 낙이에요. 주말마다 맨날 필드에 나가서 살아요. 아, 뭐 골프 치고 집에서 TV나 보며 쉬죠. 은퇴하면 다 비슷하지 않습니까? 큰일 없으면 그게 제일이지요. 맞습니다. 저도 은퇴하고 낚시하는 게 유일한 취미입니다. 그 재미로 살아요. 그 순간 사돈 어른은 갑자기 저를 바라보며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아, 낚시요? 저는 그런 거 질색입니다. 그거 참 시간만 낭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가만히 앉아서 물고기만 기다리고. 사돈 어른의 말투는 지나치게 캐주얼했으며 마치 저를 그냥 친한 친구 대하듯 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속으로 조금 불편했지만 웃으며 맞장구를 쳤습니다. 아, 지루하다고 느낄 수도 있죠. 사람마다 다르니까요. 근데 저는 그 기다리는 시간이 멍 때리면서 힐링이 됩니다. 저는 당황했지만 최대한 표정 관리를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사돈 어른은 자신의 말이 남에게 어떻게 들리는지 전혀 신경 쓰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처음 옷차림에서 느껴졌던 것처럼 그의 말과 행동에서도 기본적인 예의가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분위기를 망치지 않으려고 대화에 집중했고 식사가 이어지면서 자연스럽게 자녀들 결혼 준비 이야기로 흘러갔습니다. 요즘 애들은 정말 결혼을 늦게 하는 것 같아요. 저희 때만 해도 30살만 넘으면 노처녀, 노총각 소리 들었었는데 우리 때랑 많이 다르죠. 지연이 친구들만 봐도 결혼을 아예 안 하는 애들이 참 많더라고요. 여자 능력 있으면 굳이 결혼을 해야 하나 싶어요, 사실. 이때 사돈 어른은 기다렸다는 듯 하고 싶은 말을 꺼냈습니다. 결혼식 말인데 그냥 친인척들만 부르고 스몰 웨딩으로 하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뭐하러 큰 돈 쓰고 복잡하게 합니까? 요즘 세상에 그런 거 다 의미 없잖아요? 상견례 자리에서 갑작스럽게 꺼낸 사돈 어른의 질문에 아무 생각이 없는 건지 딱히 결혼 생각이 없는 건지 구분이 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태연한 척 대답했습니다. 글쎄요, 결혼식은 모두에게 중요한 행사이기도 하고 애들 의견도 중요하니까요. 그 부분은 좀 더 생각해봐야 하지 않을까요? 솔직히 복잡한 결혼식보다는 간단하게 가족끼리 모여서 식사하는 게 더 낫지 않습니까? 결혼이란 게 서류 한 장 쓰고 끝나는 건데 뭐하러 그렇게 돈 쓰고 난리예요? 상의가 필요하다는 저희 의견은 아예 안 들렸나 봅니다. 저는 특별한 이유가 있지 않은 이상 하나뿐인 아들의 결혼식, 남들 하는 것처럼은 하고 싶었습니다. 사돈 어른의 말투에서 느껴지는 가벼움과 무례함은 도를 넘은 것 같았지만 저는 최대한 침착하게 대응하려 했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한 번뿐인 결혼식인데 식은 제대로 올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이 참, 사돈어른 참 갑갑하네. 상견례에 양복 입고 온 거 보고 알았지만 이렇게 꽉 막힌 사람일 줄이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즘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요. 결혼식에서 돈 벌어 처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거 다 돈 낭비입니다. 그냥 차라리 간단하게 하고 그 돈으로 애들 집이라도 도와주는 게 낫지 않습니까? 저는 어처구니가 없어서 할 말을 잃었습니다. 처음에 그냥 농담으로 던진 말인가 생각했는데 이제는 똥고집처럼 보였고 옆에 안 사돈도 불편해 보였지만 남편의 이런 행동이 한두 번이 아닌 듯 체념한 듯 보였습니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니? 저는 집에 욕심 없어요. 결혼식 줄이고 아낀 돈으로 집 말고 여행비로 쓰면 좋을 것 같아요. 아빠 말씀처럼 형식보다는 제 행복이 더 중요하니까요. 오빠는 어때? 지연의 천연덕스러운 대답의 순간 저는 멈칫했습니다. 그 아버지의 그 딸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연아. 나는 그래도 결혼식은 해야 하지 않을까 싶어. 결혼은 우리 둘만 좋자고 하는 게 아니라 부모님들 모시고 친구들도 초대하는 자리잖아. 오빠, 우리 얘기했었잖아. 결혼식 이런 거보다 좀 더 실용적인 걸 선택하자고. 부모님도 그게 더 좋다고 하시고 우리 행복이 더 중요한 게 맞긴 맞잖아. 우리 때문에 형식적으로 하는 거라면 굳이 할 필요 없어요. 그냥 가족끼리 소소하게 식사 대접하면 그만이죠. 우리보다 애들 의견을 따르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결혼식 날짜를 논의해야 할 자리에서 사돈어른의 황당무계한 의견으로 대화가 산으로 가버렸습니다. 사돈어른, 이 결혼은 우리만 생각해서 난 되잖아요. 이렇게 한쪽에서 일방적으로 이야기하면 곤란해요. 누군가에게는 형식적인 행사로 보일 수 있지만 결혼식은 아이들이 새로운 가정을 시작하는 중요한 출발점이에요.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고 넘길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저희도 수많은 지인의 결혼식에 다녀왔고 예의상 결혼식은 평범하게 진행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아유, 수준 차이가 나서 이 결혼 힘들겠네요. 결혼은 둘이 잘 사는 게 중요한 거지. 주변 사람 눈치를 왜 이리 보세요? 저는 놀라서 잠시 할 말을 잃었지만 다시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수준을 논할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요? 그럼 작게 결혼식을 치르면 사돈어른께서 준비 다 하실 겁니까? 아니, 그걸 왜 우리가 다 합니까? 이 말까지는 안 하려고 했는데 그쪽 아들이 집이라도 해왔습니까? 그냥 결혼식 간단하게 하자는 건데 왜 이렇게 상황을 복잡하게 만듭니까? 그 순간 저는 더 이상 이 결혼이 의미가 없다고 확신했습니다. 소규모 결혼식을 한다고 해도 평생 이 상식적이지 못한 집안에 맞춰 살아야 할 것 같았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우리 아들도 분명 불행해질 게 뻔했죠. 저는 벗어두었던 양복을 걸치고 나갈 준비를 했습니다. 사돈어른, 저희는 이 결혼에 대해 다시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상견례는 여기서 마무리하는 게 좋겠네요. 아니, 사돈 이게 무슨 상황입니까? 지금 애들 결혼식을 안 시키겠다고요? 기완 오빠, 무슨 말이라도 해봐. 지연아, 나도 이건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야. 이렇게까지 무시당하면서 너랑 결혼할 생각은 없다. 미안해. 앞으로 연락 안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1시간도 채 안 되는 시간 동안 상견례는 피 튀기듯 치열하게 끝났고 최영수 씨와 아들 기환은 아무 말 없이 택시를 타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최영수 씨는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이렇게까지 하고 싶지는 않았지만 사돈의 무례함을 참아 넘기기엔 그 한계를 넘은 상황이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결단을 내릴 수밖에 없었던 건 이 결혼이 진행되었을 때 아들이 겪게 될 불행이 너무도 명백했기 때문입니다. 조용히 흐르는 차 안의 정적 속에서 최영수 씨는 아들 기환을 바라보며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기환아, 괜찮니? 창밖을 하염없이 바라보던 아들 기환이는 깊은 숨을 내쉬며 저를 향해 고개를 돌렸습니다. 기환이의 얼굴엔 여러 감정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아버지, 저 지연이 진심으로 사랑했어요. 지연이랑 같이 있으면 행복해요. 근데 제 감정 하나로만 결혼을 유지할 수 없다는 걸 오늘 깨달았어요. 사돈어른이 그런 분이라는 걸 알고도 그냥 결혼을 밀어붙였다면 그 불행은 아마도 피할 수 없었을 거예요. 아버지, 용기 내서 말씀해 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저도 사랑에만 눈이 멀어 앞에 놓인 문제들을 제대로 보지 못했던 것 같아요. 어쩌면 아버지가 아니었다면 그 길로 계속 갔을지도 몰라요.
저는 아들의 말에 마음이 먹먹해졌습니다. 아들의 결정을 존중하고 싶었지만 이번만큼은 아버지로서 나서야 한다는 책임감을 느꼈습니다. 그래, 한동안은 힘들겠지만 나중에 돌아보면 너도 알게 될 거야. 내가 옳은 결정을 했다고 말이야. 아빠는 아빠가 준 돈으로 여행도 다녀오고 마음도 좀 추스르고 쉬어라. 아빠는 네가 행복하기만 하면 그걸로 충분해. 감사해요, 아버지. 그렇게 상견례에서 사건은 추억으로 남겨졌고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기환은 새로운 여자친구를 만났습니다. 그 상견례 사건 이후로 기환은 자신의 이상형이 완전히 바뀌었다고 합니다. 이제 외모보다는 사람의 성품과 인성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합니다. 무엇보다 결혼을 결심하기 전에 그 여자친구의 부모님을 가장 먼저 뵙고 온다고 합니다. 아버지, 저랑 어울리는 사람을 만난 것 같아요. 이 사람이랑은 결혼하고 싶어요. 그래? 부모님은? 오늘 이야기를 듣고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혹시 떠오르는 사람이 있나요? 결혼은 두 사람만의 일이 아니라 가정 간의 조화가 정말 중요합니다. 가치관과 그 사람의 인성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상대방을 보고 그걸 알아보기는 쉽지 않죠. 그래서 오늘은 상대의 인품을 쉽게 알아볼 수 있는 3가지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첫인상입니다. 물론 외모가 전부는 아닙니다. 하지만 첫인상에서 보이는 작은 신호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옷차림만 봐도 평소 행동이나 스타일을 알 수 있죠. 오늘 사연처럼 캐주얼한 복장을 입은 사람이라면 자유분방하고 터프한 성격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터프한 성격이라도 우리나라에서는 예의라는 게 중요합니다. 희격식을 차려야 하는 행사나 중요한 자리에서는 상대방에 대한 배려가 옷차림부터 시작됩니다. 아무리 개성 있는 성격이라도 자리에 맞는 복장을 입는 것이 예의입니다. 두 번째는 상대방의 말과 행동입니다. 겉으로는 문제가 없어 보일 수 있지만 말과 행동에서 그 사람의 인품을 엿볼 수 있습니다. 아무리 자신이 가진 것이 많고 대단한 사람이라 해도 직접 입으로 꺼내는 사람은 오히려 볼품없어 보입니다. 굳이 말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그 사람의 가치가 흘러나오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 집안의 가치관과 자라온 환경입니다. 결혼은 단순히 두 사람의 사랑만으로 이루어지는 게 절대 아닙니다. 아무리 둘이 죽고 못 살아도 양가의 가치관이 다르면 그 관계는 끝내 조화를 이루기 어렵습니다. 어떤 사람은 나와 비슷해 편안하지만 어떤 사람은 마치 다른 나라 사람처럼 느껴지기도 하죠. 이런 차이는 결혼 생활에서 큰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 결혼은 육체적, 정신적으로 가장 가깝게 연결되는 사이여야 합니다. 어느 정도 맞춰줄 수 있어도 너무 다르면 계속 부딪힐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드린 3가지는 결혼뿐만 아니라 내 주변에 가장 가까운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갈등이 반복된다면 한번 점검해 보면 좋습니다. 나와 맞지 않는 사람을 억지로 바꾸려 하기보다는 적당히 거리를 두는 것이 현명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내 행복이 가장 중요하니까요.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지혜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남은 시간도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